자녀에게 평생 모은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던 집을 자녀에게 상속한 한 어르신이 상속세만 2억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이랬습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물려주려고 하니까 나라에 다 가져가더라고요. 이 상황 과연 피할 수 없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속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피할 순 없죠. 법이 허용한 절차와 기준 안에서 미리 준비하면 억 단위 세금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세무 전문가들이 상속 설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 6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들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나중에 자녀에게 큰 절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상속세의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절세 전략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집 한 채 남겨주는데 무슨 상속세까지 내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준만 넘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세에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집이 5억도 안 되니까 괜찮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세는 모든 자산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4억 5천만 원이고 통장에 현금이 7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둘을 합치면 벌써 5억 2천만 원이죠. 이러면 기본 공제를 넘어서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배우자 공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배우자 몫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 요건도 복잡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단순히 금액에 따라 조금씩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속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세율 구간을 보면 상속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지만 3억 원을 넘기면 20%, 10억 원이 넘으면 40%, 30억 원 이상이면 무려 5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속세는 준비 안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절세 팁이 아니라 억 단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설계 전략입니다. 다음부터는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상속세를 줄이는 첫 번째 전략, 바로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공제란 전체 자산 중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즉,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 공제 5억 원입니다. 이건 상속인이 몇 명이든 총 상속 재산에서 무조건 5억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입니다. 일괄 공제는 간단하게 말해 기본 공제, 인적 공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 5억 원까지 깔끔하게 빼주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수에 따라 인적 공제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5억 원 일괄 공제받는 방식이라서 상속 규모가 크지 않을 땐 훨씬 간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크다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훨씬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몫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기본 공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빼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배우자 지분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총 상속 재산이 10억 원일 때 그중 7억 원을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기본 공제 5억 원 외에도 배우자 공제로 7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과세 대상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공제 항목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세의 출발점은 단순히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느냐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상속할 자산엔 어떤 공제를 써야 유리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건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상속 전에 미리 자산을 나눠주는 사전 증여와 병행해서 절세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큰 세금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앞에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방법입니다. 바로 사전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와 상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심코 증여했다가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다시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증여 재산의 상속 합산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년 전에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는데 그 뒤에 돌아가셨다면 그 2억 원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미리 줬으니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증여 시점을 잘 조절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 전에 미리 분산해서 증여를 해두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1명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미리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증여와 상속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상속 준비를 시작하시는데 이 경우엔 공제도 제대로 못 받고 증여 합산 규정까지 걸려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유를 두고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면 공제도 적용받고 세율도 낮고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생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하시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금 자체를 줄이진 않지만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 바로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속세가 너무 커서 자녀가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세금은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몰랐고 막상 내라고 하니까 손에 있는 돈이 없어서 결국 자식들이 집을 팔게 됐다.
이건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자산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세금은 남은 가족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결국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생명보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서 보험을 들어두면 사망 시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해놓고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받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보험금은 일반 상속 재산과는 다르게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 전략을 쓸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수익자가 되어야만 상속세 재원 마련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보험료 수준과 총 납입액이 상속 재산 대비 적절해야 과도한 절세 목적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상속세 예상액을 기반으로 보험금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추정치를 뽑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 설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 자식들이 세금 때문에 내가 남긴 집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보험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자산 중에서도 평가가 낮게 잡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상속할 경우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 활용, 사전 증여, 보험 설계처럼 준비를 잘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전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바로 같은 자산이라도 평가되는 방식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상속세는 남긴 재산의 시가, 즉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다 시가로 딱 떨어지게 평가되진 않거든요. 특히 어떤 자산들은 실제 시장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은 증권시장 가격이 명확하니까 그 가격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지만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1억 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평가 기준에 따라 6천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면 그 차이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임대보증금이 걸려있는 부동산입니다. 즉,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가나 주택은 실제로 매매는 10억 원에 거래되더라도 상속 시에는 보증금과 임대차 조건 등을 감안한 감정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상속하면 같은 가치를 물려주더라도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부채가 포함된 자산은 상속 재산에서 부채만큼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에 대출이 2억 원 있다면 실제 과세 기준은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는 순재산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러 대출을 만드는 건 권장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부채는 반드시 신고하고 평가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무조건 큰 자산을 물려주기보다 평가 절하가 가능한 항목부터 고려하라는 겁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우리 집이 가장 값어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줘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평가 기준이 낮은 자산부터 우선 상속하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진 자산 중 어떤 게 유리한 항목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 드셨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자산 리스트만 보여줘도 금방 판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상담은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으니 꼭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제도인데요.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100억까지 공제해주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압도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째 전략입니다. 앞에서는 자산의 특성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속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 없을 거야 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데요.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절세 수단입니다. 그럼 누가 이 제도를 쓸 수 있을까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1. 피상속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2.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운영해야 하며 3. 상속받는 자녀도 상속 직후부터 10년 이상 직접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년 이상 꾸준히 운영해온 가족 사업체가 있다면 그걸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자영업으로 운영하던 제조업 법인을 20년 동안 잘 키워오셨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법인의 평가 가치가 30억 원이라면 요건만 맞는다면 전액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세 수십억 원을 줄인 중소기업 사례가 뉴스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조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상속인도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는 자녀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겠다고 결심한 경우에는 이만한 절세 수단이 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생전에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회사를 운영하진 않지만 상가 임대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 건설, 운송, 전문 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이나 단순 투자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운영해온 분들에게 해당되는 전략이었는데요. 마지막 6번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모든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증빙 정리 전략입니다.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물론 불필요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정당하게 상속했는데 왜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지?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법적 상속인지 위장 증여나 탈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절세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증빙과 절차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자산 내역 정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상속 대상이 될 자산은 사망일 기준 보유 재산 전체입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심지어 골동품이나 채권까지 포함됩니다. 생전에 자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 그 자체가 상속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2. 거래 기록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기. 가장 기본적인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구두로 이건 내 거야 하고 넘긴 자산은 나중에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계약서, 등기 이전 확인서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증 또는 유언장으로 명확하게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선 유언장 작성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급하게 정리하다가 실수할 위험도 큽니다. 4. 상속세 신고 시 전문가와의 협업이 관건. 상속세는 단순히 자산 목록을 적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산 평가 방식, 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했다가 과소 신고로 가산세까지 물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6가지 실전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1. 상속 시기 분산 유언과 생전 증여의 조합 활용. 2. 공제 항목 최대 활용 배우 자동거주택 금융 자산 공제 등. 3. 자산 평가 방식 고려 비상장 주식 부동산 평가 전략. 4. 미리미리 증여 시점을 조절해 세금 줄이기. 5. 가업 상속 공제 적극 활용 기업 상속 시 최대 100억 공제. 6. 증빙 및 절차 정비 세무조사 대비 자료 확보와 유언장 작성. 이 6가지만 잘 준비해 두셔도 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 가족 간 분쟁,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보다 유리할 수 있는 생전 증여 타이밍과 전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